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형 11에 써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첫 번째,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더하면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NC0, NC1부터 NCn까지의 합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래요. 뭐냐? x 더하기 1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NCn x의 n제곱 NCn-1 xn-1제곱 NC1x 더하기 NC0까지 이런 식으로 이항 계수들이 써지는데 여기 있는 계수들만 더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해요? 이 x를 지우기 위해 뭘 한다? 그쵸? x에다가 0만 대입하면 미안해요. 1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NCn, NCn-1, NC1 더하기 NC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x에 1을 대입하면 2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호만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Cn까지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냐라고 했더니 0이 된대요. 이건 왜 0이 되냐 했더니 지금 여기 NC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NC0 마이너스 NC1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NC2는 그대로 또 NC3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Cn까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애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했더니 그냥 깔끔하게 x에다 뭐 대입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데 0이 n제곱이니까 0이 된다라고 일컫는 거죠. 우리가 저기 수학상 항등식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확률과 통계로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두 개를 적절히 조합하면 조작하면은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이렇게 하는 짝수차항 계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짝수차항 계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2의 n-1제곱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NC1, NC3, NC5처럼 홀수차항 계수의 합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2의 n-1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적당히 조작한다라고 했는데 짝수차항을 구하려면은 여기 이제 홀수차항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둘을 뭐 하냐? 더합니다. 더한 거죠. 이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을 더하면 2 곱하기 NC0 둘 더하면 0 2 곱하기 NC2 그 다음 NC3과 마이너스 NC3 더하면 또 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있는 부분은 지워지고요. 플러스만 있는 쪽은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했을 때 비로소 짝수차항 계수의 합이 구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쵸? 이 홀수차항만 구하기 위해 둘을 빼서 구한다라는 개념이지만 둘을 뺀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교재에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추가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n이 홀수라는 가정하에 NC0, NC1, NC2분의 n-1과 절반까지라는 거죠. NCn, NCn-1, NC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둘 다 2의 n-1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홀수라는 전자에. 그러니까 홀수에 대해서는 nc0부터 ncn이 정확하게 짝수기에 있거든? 그쵸? nc0부터 ncn이니까 n 더하기 1개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짝수지. 그럼 이거를 반띵하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반띵하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C0을 기준으로 7C1, 7C2, 7C3, 7C4, 7C5, 7C6, 7C7이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2의 7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반띵해서 이 4개 더한 게 얼마? 2의 6제곱이고요. 이 4개 더한 것도 얼마? 2의 6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에 한해서 짝수 번째끼리 더한 것도 2의 6제곱이고요. 홀수 번째끼리 더한 것도 2의 6제곱이고요. 반띵해가지고 이 반 더한 거 전부 다 2의 6제곱이 된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거를 좀 꼬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꼬아낼 수 있냐 했더니 첫 번째로 나온 주제가 뭐냐? 여기에다가 뭔가 개수를 붙이는 겁니다. 개수를 붙이는 꼴.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NC0 더하기 NC0 더하기 NC1A, NC2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X 대신에 A를 대입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A 더하기 1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오케이. 이 A가 거듭 제곱이 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NC1 곱하기 2NC2 더하기 3NC3 요렇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2NC2, 3NC3 N 곱하기 NCN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좀 까다롭죠? 이게 개수를 지수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n이라는 건 맞죠? 이 지수에 해당하는 걸 내리는 방법으로 n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x 더하기 1의 n제곱을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얘를 미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nc3x 세제곱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 얘를 미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nc3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지워버리기 위해 여전히 1을 대입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도 미분한 거고요. 예를 들어 nc2 곱하기 x제곱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nc2가 되죠. 그쵸? 미안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관련된 문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기 한민고에서 나왔던 기출인데 의정부 쪽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소개만 간단하게 하자면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죠. NC0 마이너스 NC 더하기 NC4 마이너스 NC6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고 이거 기구원이야? 이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쵸? 저기 요 형태랑 비슷한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이 다시 얘랑 비슷한 느낌이죠? 짝수창만 있잖아? 근데 이게 뿔마가 번갈아 가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얘는 x 더하기 1의 n제곱에다가 i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i를 대입한 거에 대해 i를 대입하면 i 더하기 1의 n제곱이죠?
마이너스 i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i 더하기 1의 n제곱이거든. 얘들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nc0 더하기 nc1i 마이너스 nc2, 그러니까 원래 nc2 곱하기 i의 제곱이거든.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nc3i 더하기 nc4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i를 대입하면 뭐가 떠? 허수 부분이 뜨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설명이 되겠네요. i를 대입한 거에 실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실수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수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n이 뭐 10이라고 하면 이 i 더하기 1의 10제곱 생각보다 이게 금방 하거든. 왜냐면 이 i 더하기 1의 제곱이 2i예요. 2i의 5제곱이라서 마이너스 32i입니다. 실수 부분 얼마예요? 0이죠? 네, 그래서 0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NC1 마이너스 NC3 더하기 NC5 마이너스 NC7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x에 i 대입하고서 뭐 하는 거? 허수 부분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 부분이라는 걸 직접 구하기 싫으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이너스 i를 대입했을 때 이게 nc0 마이너스 nc1i 마이너스 nc2 더하기 nc3i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이제 nc1, nc2 뭐 이런 식으로 nc1, nc3 또는 nc0, nc2에 대한 뿔마가 반복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말했다시피 이게 의정부권에선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기 한민고랑 다른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 가끔씩 나오는 주제라서 소개만 해볼게요. 소개만. 이건 뭐 앞으로도 없습니다. 36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0C1, 10C2, 10C9 이건 뭐예요? 2의 10제곱에서 누가 없는 거야? 10C0과 10C10이 없는 거잖아. 2를 뺀 거죠. 그래서 1022가 됩니다. 나에서 OH0, OH1, OH5를 더한 것은 뭐가 된다?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요? OH0부터 OH5까지 더한 건 뭐다? 이게 사실 이런 형태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 더하기 뭐라고 하냐? A를 더한 게 0, 1, 2, 3, 4, 5 더하는 거라서 이게 5 이하다. 이렇게 접근하자고 했고요. 그쵸? 5개 더한 게 5 이하다면 OH0, OH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부등식이 있을 때 뭘로 바꿀 수 있다?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문자를 더 추가하면 는 5가 된다 했죠. 그래서 얘를 6H5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6H5면은 이게 10C5인가요? 10C5면 260인가요? 250인가요 혹시? 맞나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부등식과 같은 형태로 했어요. 다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거죠. 10C1 더하기 2 곱하기 10C2 더하기 10 곱하기 10C10. 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죠. 그쵸? 얘를 뭐라고 인식하자? x 더하기 1의 10제곱에서 얘를 미분하고 x에 1 대입하자. 그러면 10 곱하기 2의 9제곱이 됩니다. 그럼 5120 이렇게 되겠죠. 얘랑 더하면 6394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이걸 미분으로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미분으로 설명 안 하고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엄청 어렵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뭐 어렵긴 하지만 얘를 S를 이 10시 0부터 10 곱하기 10시 10까지 있는 거잖아. 그치?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분이라고 안 적고 나면 어떻게 하냐?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뭐야? 이게 왜 하나 없냐? 아, 하나 없죠? 하나 없게 했죠. 자, 다시 쓸게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10시 1, 2 곱하기 10시 2 이렇게 돼 있죠? 10 곱하기 10시 10. 얘를 거꾸로 쓸 건데 이렇게 했어요. 10 곱하기 10시 2, 9 곱하기 10시 9, 8 곱하기 10시 7, 8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10시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10시 9랑 10시 1이 똑같고 10시 2랑 10시 8이 똑같잖아. 그럼 위아래를 더하면 이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 10 곱하기 이거 10시 10이에요. 미안합니다. 위에서 아래 더하면은 10 곱하기 10시 0, 10 곱하기 10시 9, 10 곱하기 10시 8, 그리고 10 곱하기 10시 0까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10이라고 쓴 건데. 그러면 얘가 10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왜냐면 개수가 다 10이니까 10시 0부터 10시 0까지 더하면 10시 10부터 10시 0까지 더하면 2의 10제곱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는 겁니다. 나누기 2 해주면 10 곱하기 2의 9제곱 되죠. 그럼 5120 딱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미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더 잘 이해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미분으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눈 좀 떠줘요. 친구들. 자, 이어서 3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8번) 초콜릿 서로 다른 6개에서 n개의 초콜릿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5개, 6개 있나 봐. A, B, 여섯 개의 초콜릿 중에 n개를 선택한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구해달라는 건 이거 6H1부터 6H6까지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7H6에서 6H0을 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죠. 7H6은 얼마? 12C6에서 6H0은 1 빼주면 되죠. 12C6이 얼마냐? 계산 못하겠는데? 12, 11, 19, 8, 7 6, 5, 4, 3, 2, 1 날라갔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84 곱하기 11인가요? 84, 84, 924, 923이네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꼴로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73번)
U가 1, 2, 3, 4, 5가 있고요. A가 B에 들어간대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U가 있고요. 이렇게 U가 있는데 여기에 A와 B가 있는 거죠. B가 더 크고 이 안에 A가 있대요. 둘 다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있는데 A만 공집합이 아니면 돼요. A만 공집합이 아니면 무조건 B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죠.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완성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가지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이해는 가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중복 순열로 해결이 돼요. A 1, 2, 3, 4, 5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요?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세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3의 5제곱에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라기 때문에 A가 공집합인 경우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243에서 32를 뺀 것이므로 211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개수를 정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이거 좀 번거롭네요. 이거를 그냥 조합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냥 조합으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비슷하게 생겨서 조합으로 해결하는 게 있는데 얘는 조합으로 해결하기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다. 379번으로 넘어갈게요. 379번 1 더하기 x의 20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하여 20C1 x 20C1 2 곱하기 20C2 20 곱하기 20C 20을 구해달라 했고요. 이건 뭐예요? 1 더하기 x의 20제곱을 뭐하고? 미분하고 x에다가 1 대입하라 했죠. 그럼 20 곱하기 2의 19제곱 이렇게 됩니다. 끝. 3번이죠. 물론 아까 했던 방법으로도 설명은 가능해요. 그쵸? 384번 보면서 우리가 중복조합 이항 정리 파트 마무리하고 확률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384번입니다. 팔에 이제 월요일부터 요일을 세는 건데 월요일에서 7일 지나면 월요일이고요. 다시 7일 지나도 월요일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8월 11일 제곱이라는 건 7 더하기 1의 11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얘를 우리가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11C 11의 7의 11제곱부터 11C 1 곱하기 7 더하기 11C 0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될 텐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7의 배수거든? 7의 배수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의 배수, 요일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요일에 영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만 유일하게 영향력을 차지할 수 있고요. 11C 0은 어차피 1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화요일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월요일에서 하루 지난 거니까 화요일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얘를 7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 건데 그 나머지는 7로 묶을 수 있다면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7을 기준으로 문제를 8을 쪼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2항 분포였습니다.